안녕하세요. 최동아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코칭 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코칭이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는 동안 사회 각계에서 이제 코칭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칭을 받거나 코칭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 코칭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코칭업을 이제 코칭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좀 더 성장이 좀 더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이제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어, 이제 제목이고요. 제 소개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KBC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 코칭 전문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그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져서 두 분 코치님과 함께 세 명이 조직 문화 피어 코칭이라는 책을 좀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오늘 포함해서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코치님들에게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네, HR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는 코칭 활용에 있어서 좀 확장적 방향이 좀 제시되는 걸로 그렇게 목적을 잡았습니다. 다뤄질 내용은 조직 문화와 코칭 문화의 연계성, 관계성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속의 코칭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관계적 코칭 문화가 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직의 성과는 조직 문화의 결과라는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는 이렇게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관, 사고 체계, 행위 규범, 행동 양식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이것들이 내적 동기를 극대화하는 데 이제 이 역할을 해야지 이것이 성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생택지 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할 일을 나눠주거나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라. 이거죠. 이런 그 문화 차원에서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거나 목적의식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뭐 자발적으로 모든 게 잘 수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 성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 이것은 이제 조직 문화가 그 구성원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조직 성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조직 문화의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드거 샤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세 차원으로 나눴는데 인위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 인공물, 기술, 행동 패턴, 운영 방식, 이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눈에 다 나타나죠. 이거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하우에 대한 부분이라면 Y에 해당되는 부분,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게 바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략과 목표와 원칙,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것은 위에 부분은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표방하는 거죠. 표방을 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면 표방하는 믿음과 같이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이제 이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라면 전혀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공유되는 암묵적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존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의식 속에 이렇게 좀 가려져 있기도 하고 정체성이나 또 좀 깊은 수준의 인식, 사고, 감정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 간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믿음과 가치로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위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좌우하는 또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일괄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차원들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작동이 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다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상하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미션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전은 다분히 어떤 그 행동의 목적이죠. 행동의 목표라고 볼 때는 이것은 doing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인위적 요소들의 어떤 doing과 관련돼 있고, 미션은 존재적 요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being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 문화를 어떤 doing과 being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how라든가 why라든지 who 뭐 이런 개념과 doing, being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코칭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코칭에서 다루는 개념과 거의 그 일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문화와 코칭은 조직 문화와 코칭은 연관될 수 있겠다라고 좀 앞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미션은 정체성, 가치관, 조직 문화 중에서 존재적 조직 문화, 비잉에 해당이 되고, 비전은 전략적, 변혁적, 생산적 조직 문화죠. 뭔가 이제 행하고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두인과 관련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서로 주고받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좀 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 본다면 비잉 차원은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적 차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 없는 자유스러운 소통 문화라고 하는 소위 그 심리적 안정감인데, 이 부분은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이게 한 4년 정도 조사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요소들,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팀, 이것이 바로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그 구성원들의 어떤 존재성이 아주 베스트로 작동될 수 있는 그 맥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 일들, 이런 것들은 그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조직 문화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일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진하려면 그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없으면은 이게 그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만을 다루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미래에 포커스를 맞춘 피드포워드까지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러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아까 뭐 이제 미션과 비전이 연동되듯이 함께 연동이 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릴레이션이라는 관점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그 리더십 차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끌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리더가 구성원들과 하나로 돼서 움직일 때 그것이 이제 뭐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이제 비잉을 다루는 어떤 관계성이 강조되는 리더십이 한쪽에 있을 수가 있고요. 이쪽은 뭐냐면 이제 doing의 런과 관련된 건데, 이쪽은 관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관계적 학습에서 다뤄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역시 아까 미션과 비전에서 연결돼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소위 요즘 이제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 이런 부분들에 빨간불이 들어온 걸 뷰카 시대라고 하는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적색 경보라면 청색 솔루션으로 바꾸는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같은 뷰카라 하더라도 비전, 이해력, 명료성, 민첩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민첩성은 이제 요즘 애자일 그 방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자 이런 시대 이런 적세계 시대에서 청세계 시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릴레이셔널 컨셉입니다. 관계적 역량, 관계성 이런 거죠. 거기에서 리더십도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과 관련된 학습의 개념도 그것과 관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조직 문화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본다면 코칭이 조직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하나는 리더십 코칭에 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리더십 코칭 자체가 무슨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더십 코칭의 모습들, 이제 뭐 코치들이 리더십 코칭을 하고 싶어서 막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리더십 코칭을 구매하는 그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수의 리더들을 위한 단계별 코칭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코칭을 배우거나 코칭을 받은 그 리더들이 본인의 이슈는 아주 잘 많이 해결이 되고 효과성이 있지만 그것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직 못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계 이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이슈는 코칭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을 둘러싼 어떤 관계적 망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그 관계가 얼마큼 자기한테 중요하고 이것이 조직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코칭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코칭도 역시 관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바로 코칭 문화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야지 좀 더 코칭의 어떤 역할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코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코칭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게 약간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이 코칭을 구매하는 그 지금 HR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의 이제 CEO나 이런 분들이 코칭의 어떤 효과성과 코칭의 역할을 좀 좁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뭐 리더의 개인적인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건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조직에 내재화돼 가지고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관계성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인식이 확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요인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코칭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코칭은 전문가만 하는 거고 코칭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사람이고 또 일부 리더들은 코치 훈련을 받아가지고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려고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서 그게 조직 관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벽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의 한계적 문화들, 한계적 코칭 문화에 부딪혀서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코칭은 하나의 전문 영역이고 코칭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하는 그런 양분된 개념이 또 코칭 문화의 확산을 좀 부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 코칭에 있어서의 관계성, 관계적 문화의 어떤 그 이제 관심으로 확대되는 것, 이게 이제 리더십 코칭과 조직 문화의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문화에 코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는 러닝 시스템, 그 학습, 관계적 학습 시스템에 코칭이 관여해야 된다. 관여할 수 있는가? 관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코칭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요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조직을 얘기를 했는데 학습 조직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감스럽게도 학습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지금 학습 조직 하면 굉장히 오래된 별 실효성 없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습 조직의 본래의 뜻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COP도 아주 좋은 개념이죠.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실행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조직인데, 이건 역시 조직 내에서 일과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이게 이제 연결되지 못하고 별도의, 그러니까 그 동호회 비슷하게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갖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조직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문화로 성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깐 이제 이제 토마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코칭 문화 발전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에서 코칭 문화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코칭을 주고받는 관계까지 가야지 그것을 코칭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코칭을 일부 받거나 아니면 일부 코치 훈련을 받아가지고 코칭 리더십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코치 자격증을 따고 그래도 보직이 따로 뭐 있질 않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건 다 어떤 그 이제 수동적인 거라는 거죠. 코칭을 좀 받고 또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직접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이제 코칭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코칭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수준의 코칭의 어떤 역할이 아니더라도 주로 골자만 얘기한다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상호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그러면서 사이콜로지 세이프티, 심리적 안정감 안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코칭 대화법의 일부가 거기서 이제 통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동료 상호 코칭이라고는 피어 코칭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한 책도 이제 피어 코칭 앳 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무슨 학습 상황에서 그야말로 뭐 코칭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서로 이제 연습하는 거, 이걸 피어 코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조직 전체가 다 피어 코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이제 단계별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제 이것이 코칭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걸 향해서 지금 이제 한 발씩 가는 거, 그 자체가 조직 문화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직 문화 속에 코칭 문화가 연결되는 것은 릴레이셔널 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피어 코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직무적 학습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 코칭이 좀 더 확장적으로 관계성이란 차원에서, 조직 문화 차원에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그 방법이 바로 저는 OKR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 OKR이 화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코칭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걸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두 개가 한꺼번에 이제 연동되는 것을 관계적 코칭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코칭 문화가 바로 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OKR과 코칭. OKR은 오브젝티브와 키리절트의 약자인데, 이제 우리가 MBO라고 하는 목표 관리가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KPI라는 게 있죠. 그것과 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뭐 뭐가 달라? 이렇게 이제 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사실 OKR을 도입을 하려다가 다른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OKR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은 KPI처럼 연간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주로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끊어서 목표를 세우고 수정하고 가다듬고 하면서 계속해서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목표 관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텔에서 이 시작이 해서 지금 구글이 한 근 20년간 이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의 구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한 분도 뭐 구글에서 이 OKR을 했던 OKR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활성화시켰던 그런 사람인데, 자, OKR은 이렇게 목표만 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이제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들었던 부분 아닙니까? GROW가 하는 코칭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골 세팅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성적 목표도 세우고 정량적 목표도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오브젝티브가 정성적 목표라면 키 리절트는 정량적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라는 지표, 그게 이제 키 리절트인데, 우리가 뭐 코칭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행 계획을 그냥 실행 계획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니셔티브즈라고 하는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OKR이 강력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만 먼저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 막 산재돼 있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뭐 또 서로 그것이 막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중요한 부분은 뒤로 물려져 있거나 완성도가 좀 약한 상태에서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상황을 다 쳐내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런 건데, 실행 계획을 세울 때도 이제 이니셔티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코칭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과 웨이 포워드 윌 관점에서 이 단계가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고 볼 때는 OKR 이 프로세스는 코칭 프로세스하고 똑같다. OKR을 그냥 OKR이라는 제도를 수용해서 그걸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이런 코칭의 관점을 가지고 팀장이나 아니면 외부인이 와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OKR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KR 코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OKR에는 CFR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엔진처럼 돌아가야지 OKR이 제대로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FR은 뭐냐면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레코그니션은 인정과 칭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CFR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칭 기술의 기본이죠. 인정, 경청, 질문, 피드백이라고 하는 코칭에서도 소프트 파워가 있는 이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KR with CFR, 이것은 뭐죠? 인정, 경청, 질문, 피드백 with GROW 해도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OKR 코칭 매트릭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자,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OKR이죠. 이게 우리가 다루는 이제 골 세팅이고, 이제 여기 대안이 있으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죠. 이런 구도에서 여기서 이제 이 GRW에 있는데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칭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코칭 기술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충분히 OKR은 코칭과 연동돼서 활성화될 수 있다. 자, 코치 입장에서는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경영 방식인 OKR이 코칭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좀 저는 사실 흥분이 좀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칭을 이제 받아들이고 한번 이제 좀 더 확장적으로, 특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룹 코칭과 팀 코칭에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그 피어 코칭의 관점도 좀 더 이런 그 이제 리더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피어 코칭도 역시 코치들이 이런 그 각각 개별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에 피어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쩌면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커넥터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게 가트너의 최근 연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늘 대기업에 있다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방관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매니저보다는 커넥터 매니저, 연결시키는 매니저. 그러니까 그들끼리 연결되게 하는 것을 돕고 그들과 다른 그룹 간에 연결되는 것을 돕고 하는 그런 매니저가 가장 효과성 높은 매니저고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조사해서 나왔던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함께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OKR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과 팀의 경계를 하고 투표적 연결이 강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OKR은 그런 한 팀이나 한 조직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OKR을 이제 작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OKR 그 이제 시트들이 있는데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한 상태에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파워풀한 어떤 코칭 문화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OKR의 핵심이고요. 피어 코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화가 코칭적 방법론으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자유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걸 상호 의존적 피드 코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유된 것들이 성공의 케이스와 실패의 케이스에서 가져진 교훈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OKR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OKR과 피어 코칭은 한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책에는 피어 코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뭐 피어 코칭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리더십 코칭은 OKR 코칭이나 피어 코칭을 촉진하는 쪽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룹 코칭과 팀 코칭 역시 OKR 액션 러닝, 피어 코칭 훈련을 하는 것들이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사내 코칭 양성 과정에서도 관계적 코칭 문화의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설계를 좀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슈퍼비전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사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가는 외부 전문 코치나 아니면 조직들의 전문가에 의해서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코치의 역할과 코치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바이어 입장, HR 담당자 여러분들도 코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는구나 이런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것은 보통 OKR을 얘기를 할 때 전사적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KPI고 비교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전사적으로 해야 되니까 뭔가 자꾸 강제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팀 코칭, 그룹 코칭 아니면 개인 코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팀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걸 시작을 해서 그런 팀들이 많아져서 선도팀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전사적 관계적 코칭 문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칭 조직 문화가 바뀌고 성과가 형신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경험한 것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 코칭을 했는데요. 1회차에서 6회차라고 봤을 때 첫 회차에 OKR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OKR 시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합시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룹 코칭의 주제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해서 그건 좀 제가 다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 성과, 소위 우리가 이제 그룹 코칭을 하는 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함께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끝나고도 이 부분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서 팀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살짝 시간을 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룹 코칭이 과외 공부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OKR의 개념을 처음에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드백 방법, 또 피어 코칭은 이런 거고 실습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청 방법, 질문 방법들도 좀 그 과제를 준다든지 뭐 독서 과제를 주고
아니면 뭐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학습이 병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 관리를 개인적 목표를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 그룹 코칭에 참여한 그 리더급들이겠죠. 그 리더급들의 개인적 이슈가 관계 이슈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위와 뭐 동료와 아래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만 그것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관계성과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작은 차원의 관계 이슈라면 저는 전체 차원, 문화적 차원의 조직 문화적 차원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룹 코칭에서 다룰 수가 있다. 이제 그러려면 그걸 말로만 다루고 뭐 그렇네요, 뭐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일과 관련된 툴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OKR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KR이 다른 또 그 팀장들이나 리더들이 와서 그룹 코칭을 받을 때 각 팀의 어떤 장들이니까 이 사람들만이라도 OKR을 한다면 이들과 이들 간의 이제 OKR 시트의 공유, 그다음에 팀원들 간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이제 조직 문화로 연결이 돼서 성장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OKR 시트인데요. 뭐 이제 우리가 코칭 그 리포트하고도 뭐 개념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과 주 계획을 처음에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별로 또 월별로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질 수 있냐면 여기 오브젝트와 키 리저트를 향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계속 비춰봐서 그게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OKR이 좋은 게 단기 성과를 이제 바라보면서 계속 누적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자일에서 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역시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웠으면은 주간 단위로 실천 사항을 이제 리뷰를 하고 실천 사항에서 결과를 과정을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은 자기 피드백도 있지만 타인 피드백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실천을 위한 자기 격려를 적어봄으로써 이 자체가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공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대화를 하면서 뭐죠? 관계가 훨씬 더 이제 좋아지고 그러므로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을 사이클로지 세이프티가 있는 조직이다. 이게 바로 그 형식이 피오 코칭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바로 조직 문화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 코치 양성 과정 역시 지금 뭐 하고 있는 KAC 준비를 하는 걸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OKR 코칭도 소개가 좀 되고 피오 코칭도 소개가 되고 이게 뭐 따로가 아니니까요. 같이 소개가 돼서 그들이 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코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 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교육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습까지 하죠. 특히 이제 KAC를 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50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역시 전문 코치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럴 때 그런 뭐 인증 시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코칭의 어떤 기본 그 프로세스를 연습하는 실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피어 코칭과 OK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면 훨씬 더 프랙티컬한 거죠. 그야말로. 자, 그래서 코칭 실습 시간을 50시간으로 하지만 거기에 이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OKR 실습 시간도 따로 추가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KC 인증 시험 대비해서 15분 코칭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OKR 코칭이 실제로 이제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아주 크로스로 서로 보고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좀 아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어 코칭의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룹 코칭, 팀 코칭, 그다음에
뭐 개인 코칭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내 코치 양성 과정 모든 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코칭 프로세스와 코칭 기술, 그리고 이것이 면담 기술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관계 이슈,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팀에서의 리더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뭐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살짝 좀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이걸 좀 확장해서 문화라는, 조직 문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겠냐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OKR 코칭과 피오 코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이 뭐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실무에, 코칭 활동에 좀 반드시 좀 적용을 하시고,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코칭의 어떤 이 코칭의 이 산업으로서의 코칭업이 좀 더 많은 이제 기업과 많은 리더와 또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다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코칭 문화가 도입이 되면 조직 문화가 변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존재 방식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조직의 내적 동력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딱 남는 거는 OKR 코칭, 그다음에 피어 코칭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직 문화에 코칭이 들어가면서 코칭의 역할이 좀 더 확장되고, 조직 문화도 아주 그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뭐 조직 문화의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책을 보거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한정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 존재 방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문화죠, 그죠? 근데 이것이 생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성과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코치들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KR 코칭과 피오 코칭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